한 번만 더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방역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 무대 위의 게스트분들 마스크를 벗고 GV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좋죠? 예,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관객분들께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 감독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정지영 감독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설경구 부인 여메라입니다.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겠어요.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질문은 최소한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만 줄이도록 하고요. 질문하실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질문만 조금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이 작품의 구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셨었는지, 어떻게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었는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은 옛날에 다음 스토리 펀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사건이 소개됐는데 그 사건이 소개된 글을 보면서 물론 그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건의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스토리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이 사건이 풀어졌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심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거냐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제가 딱 꽂힌 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신 장면인데 살인자들과 이 감옥에 있는 소년들과 대지신문을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이룰 때 거기서 꽂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안에는 말하자면 검사 측, 경찰 측에 이 아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하는 살인자들이나 또 이 감옥에 있는 소년들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서 그들은 지금 공포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런 하나는 죄책감에 울고 하나는 무서워서 울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달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건 영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실마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설경구 배우님의 경우에 메이킹 필름을 보니까 이 작품에 왜 출연하게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단박에 정지영 감독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더해주신 좀 말씀과 그리고 이 작품을 혹시 오늘 처음 큰 극장에서 오늘 처음. 그 점에 대한 어떤 소감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정지영 맞고요. 감독님은 연세가 꽤 되십니다.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청년이십니다. 저희 모니터가 1층에 있고 우리 현장이 2, 3층에 있으면 거기를 계속 하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 감독이 무전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아니야, 내가 갈 거야. 그거를 몇백 번을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진짜 많이 놀랐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지영 감독님이
대학 졸업하고 연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 졸업하고 3년이 됐는데 지금도 지금 현역으로 계시고 과거와 현재를 지금 공존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또 제가 감독님한테 마음의 빚이 좀 있었습니다. 뭐 거절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어느 상가에서 감독님을 봤는데 파이니스 설배우 꼴통 형사 한번 해야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책도 안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정지영입니다. 오늘 보시니 어떠셨어요? 예. 제가 보통은 언론 시사 때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진짜 긴장 많이 해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생각으로 되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영화가 보여줄까. 그래서 사실 저만 봤습니다. 저만 영화 전체를 못 보고 저 어떻게 제가 저를 검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몇 번 더 봐야지 영화를 전체로 볼 것 같고 배우들이 제가 진경 씨나 혜란 씨한테도 자기만 봤지 영화 전체로 보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됐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경 배우님께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함께 작업하게 되셨을 때의 과정과 그리고 오늘 또 영화를 보시게 된 느낌과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연기를 따로 보셨을 때의 느낌까지 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만 안 보고 설경구 선배님만 봤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작품 부인이 옆에 있는데 저는 정지영 감독님이랑 부르지마살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정지영 감독님하고 이렇게 좀 알고 지내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를 선택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설경구 배우님하고도 저 작품을 여러 편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배우 선배님이시고 일단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지영 감독님 곁에서 본 바로는 정말 저랑 세대 차이가 전혀 안 느껴지고 정말 친구 같은 감독님이세요. 전혀 연세가 느껴지지 않는 청년이시고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그 감각과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저도 놀라면서 봤고요. 이렇게 또 영화를 만드시고 지금 또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계속 이렇게 청년처럼 계속 뛰는 걸 옆에서 응원하면서 또 다음 작품도 불러주시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정지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더 놀랬던 거는 이 사건이 1999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어떤 연도를 안 보고 그냥 과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참 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한 70년대, 80년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그 사실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얼마 안 된 일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정지영 감독님이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에서 제가 충격을 받고 감명을 받고 제가 얻은 바가 커서 이 작품은 꼭 어떤 역할이든 꼭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됐고요. 보고 나서는 그래서 분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분량이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모든 배우님들이 여기 나온 배우님들이 한 뜻으로 뭔가 같은 마음으로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편으로만 보면 상당히 낙제점이죠. 네,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신드라의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높이 들어주십시오. 공간이 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저쪽 예. 그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고민이 됐는데, 일단 저는 영화가 2000년대와 2010년대를 이제 교차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이제 뭔가 2000년대에 되게 막 예를 들면 주인공 황준철의 경우에는 미친 개였다가 나중에 2016년에 되니까 뭔가 좀 낡고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님들께서 이 16년의 차이의 갭이 있는데 각각의 연기를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 전문 기자십니까? 예, 질문의 수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서경구 배우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네, 저도 저는 그 16년의 그 현재와 과거가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과거를 먼저 찍었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저한테 텀을 주기로 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또 코로나에서 저한테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어요.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참 단순하잖아요. 그 과거를 찍고 다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전주에서 찍었는데 다 서울로 철수를 했어요. 재정비하고 내려오자. 저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숙소에 저 혼자 딱 남아있더라고요. 매니저도 올려보내고 저 혼자 숙소에 휑하게 혼자 굶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4일을 그냥 생으로 굶었고 나머지 3일을 조금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섬에 이렇게 좌천돼서 뭔가 이렇게 다 놔버린 듯한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아쉬웠는데 주어진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살의 변화다라고 생각해서 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굶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좀 살로 표현 또 할 수 있는 표현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2주가 주어졌더라면은 뭐 일주일을 굶고 일주일을 회복해야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2주를 줬었어요. 네, 저한테.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데 이제 시간이 점차 열흘에서 뭐 8일 죄송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렇게 큰 예산이 아니어가지고 또 계속 지방이 머무르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진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극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피해자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보면 나중에 또 가장 조력자를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반대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점에서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16년의 차이. 저는 위장장애가 있어서 굶지 못했고요. 저는 사람들이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외적인 변화는 주지 않았고 아니 제가 선배님 그렇게 굶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시간 동안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 줄넘기를 몇천 번씩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었는데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 비주얼적인 모습이 확 느껴져서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아까 저기 뒤에서부터 계속 엄지척척 막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는데 네, 저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윤미식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서 사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인물인 것 같아서 그런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에서 제가 진심으로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염혜란 씨 연기한 거 보니까 이 설경구 선배님 부인 역할이 엄청 탐나네요. 황반장을 이렇게 막 야 이러면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제가 준 세월에 변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뭔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걸 좀 그렇게 했어요. 진짜 야라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 내 편이지만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네, 그랬습니다. 예,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예, 저쪽에 중간석에 계시네요. 손 들고 계시네요. 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멀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무거운 내용을 조금 환기를 시켜주는 대사나 그런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끝까지 무겁게 끌고 갈 수도 있던 이 소재와 내용을 왜 그렇게 환기를 시키셨고 왜 그렇게 연출을 하셨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네요. 말씀하시니까. 이 영화는 물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안 다룰 수 없는 주제죠.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기득권 가진 자들과 소외된 자들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서 우리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제가 지난번 작품 블랙머니는 오직 고발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작품은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 사건 속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며 어떻게 그 사회적 메커니즘이 우리들 구성원들에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묘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겁지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무거운 영화이긴 하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정지영 감독은 상당히 힘들게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왜냐? 정지영 감독의 작품은 무겁고 조금 재밌게 보기 힘든 영화를 자꾸 선택한다. 그런데 제 목적은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예술가가 아니어서 되도록 많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소재나 주제가 그렇게 무거운데 많은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관객분께서, 청중분께서 이 영화의 진지한 의도, 의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끌어내 주신 거라면 괜찮다면 저는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개입해서 이 영화의 장르적 재미를 꼭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정말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지한 주제를 다루되 굉장히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화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나와 계신 이 배우분들의 각자의 캐릭터의 독창성, 독특함에 많은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조금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 먼저 예, 손을 계속 들고 예, 맞습니다. 예, 손을 들고 계시겠습니까? 예,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영상의 꿈을 가진 게 부러진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부러진 화살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부러진 화살은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자신의 그 무죄를 주장하고 부당의 걸 주장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지금 경찰이 제3자의 눈에서 보는 건데 약간 좀 시점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좀 이런 새 제3자의 눈을 바라보게
연출을 하셨는지 브로진 화살은 직접 이 주인공을 감옥에 가서 만나서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가지고 말하자면 그 시점은 아니지만 그가 주인공이 되게끔 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사건이 16년 전,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현재 여기 영화 속의 현재 사건 이 시점으로 볼 때는 20년이 이미 지나간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 우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 펀딩에서만 봤지만은 그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제 황 반장인데 그 황 반장은 사실은 이 사건 속에 없는 인물이에요.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인물을 어떻게 찾았느냐? 바로 이 재심 사건을 맡는 사람과 또 다른 재심 사건이 있어요. 낙천어거리 사건이라고. 거기에 황 반장이 등장해요. 그 황 반장의 캐릭터를 빌려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진범을 주장하다가 쫓겨나서 파출소까지 떨어져가지고 정년퇴직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빌려와서 여기다 심으니까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쭉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황 반장 만나서 직접 허락도 받고 지금 살아계세요. 물론 다른 인물 다 실존 인물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황 반장 역할을 맡으신 설 배우님께 궁금한 것이 그 16년의 차이를 이제 짧은 시간에 그 육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학대까지 하면서 만드신 건데 이 황준철이라는 사람의 심리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 같은 건 사실 굉장히 강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우님께서 이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데 어떤 점들을 중시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역할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16년이라는 거를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16년 전과 그 16년 후를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물론 뭐 후반에 되면 현재에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냈던 그 이전의 사건들을 풀리지 못한 사건들을 자꾸 밀어내지만 그래도 이 의지는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한 차이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과거와 현재가 좀 버무려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가 끝나고 현재가 다시 시작되는 영화가 아니고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정확히 좀 주고 싶었어요. 좀 무기력해졌고 아무리 이런 힘에 부딪혀도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좌절을 좀 더 크게 보여주고 싶었었고 그래야지 좀 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은 실제 저도 그 황 반장님을 뵀었는데 그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되게 푸시를 많이 했고 밀어붙여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셔서 저희 영화처럼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의지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영화가 엔딩까지 가는데 좀 차이를 분명하게 좀 주고 싶었었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거의 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일 궁금했던 점이 이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상 다루는 이제 주체들이 조금 이 사회 속에서 억압을 받았던 그런 어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도 그렇고 영화에서 특별히 이 어른들이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이 영화 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주체가 되어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뭐 그 계곡물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메타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린 사람들의 눈으로 좀 잘 보여진 것 같은데 특별히 의도를 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여쭙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 어린아이들을 강조한 건 아닌데 실제로는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을 세 소년으로 잡고 그 시나리오도 그렇게 썼고 찍을 때도 많이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영화의 흐름 전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소년들의 사연이 많이 사라졌어요. 좀.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영화 원래 제이드 속에 살아있는데 전 영화 속에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목을 소년들로 잡은 것이 바로 그 소년들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문실에서의 그 감성, 그거는 기존 어른들이 아니고 기득권자들이 못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런 감성이 결국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 실제로 이 영화에서 황중철 반장이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세 소년이 황중철 반장을 묵지하는 주인공이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을 너무 골몰이 듣다가 제가 할 멘트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관객들을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염혜란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하시면서 끝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 사건이 많이 언론이나 많은 데서 다루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도 살면서 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었고, 되게 억울한 상황에서 되게 억울해하면서 화를 많이 낸 적도 많은데, 진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억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또한 그랬고, 또 근데 이 친구들은 본인의 억울함을 본인이 하소연할 수 없는 약자들이었고, 근데 우리 정지영 감독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사회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억울함이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와서 같이 저는 많이 긴장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가 99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영화에서 보시면 또 영화에서 현재는 16년이고 지금 또 2022년인데, 지금 2022년이 돼서 이 이야기를 감독님이 다시 꺼내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매번 그럴 수는 큰일 나지만, 그런 어떤 억울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에 좀 글도 좀 남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가장 먼저 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좋게 본 분들뿐 아니고 나쁘게 본 분들까지 모두 이 영화가 개봉될 때쯤 적극적인 홍보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 유쾌하고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